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기 원내대표의 이철규 의원이 적임자라는 대세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가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패장을 내세워서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느냐, 홍준표 시장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무렴치하다, 김태흠 지사입니다. 자, 두 사람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벙어리 같고 또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만하자,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조 교수님, 뭐 할 수 있는 비판 두 사람이 했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느냐. 본인들 지금 선거가 곧 해야 돼요. 네. 2년 있으면 선거해야 됩니다. 지금 총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끝났으니까 4년 후에 하잖아요. 대선도 3년 후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질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예요. 본인들 과연 이런 여론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쇄신이나 변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다시 변화될 모습, 즉 용산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못한다고 하면요. 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계속된다고 하면, 또 찐윤이나 친윤이 주도권을 쥐고서 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의 심판은 더 거세게 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일선에서 가장 크게 타격받을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예. 위기감이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쓴소리를 하면서 당이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내에서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재선이 된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SNS에 어제 올렸죠.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시라. 또한 3선 이상 중진 선배 의원들께서 좀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자, 이철규 의원은 뭐 이런 요구들 침묵하고 있는데, 친윤 배현진 의원의 어떤 불출마 촉구, 이철규 대세론에 영향을 줄까요, 정 평론가님? 글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별다른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밀고 가서 결국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공산이 좀 크지 않나. 네. 지금 일단 이렇게 연기를 해놓고 이제 시간을 벌면서 분위기를 결국은 글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대략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 인선 관련해서 네. 초기에 뭐 친윤 몇몇 이제 이름 나왔다가 뭐 막 반론이 이제 제기되고 문제 제기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널뛰기를 해서 뭐 야당 쪽,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뭐 이런 분 갔다가, 박영선 뭐 네. 이제 전 의원 뭐 이런 사람까지 거명하면서 예, 예. 갑자기 글로 갔다가 이건 아니지 이러니까 결국은 도로 친윤 핵심 이렇게 이제 갔듯이 이번에도 결국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나 예.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철규 의원하고 정말로 대통령실이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뭐 교감이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 대통령실하고 당하고의 관계가 뭐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용산의 출장소 역할밖에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 위상이 바뀌었을 리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에 당선인들은 대거 또 친윤계들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교감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겠는가,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벌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대로 과연 이철규 의원이 용산과의 사전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본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 악역을 누구라도 맡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아서 주위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알아서 반응했다고 보긴 좀 어렵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철규 의원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친윤이기 때문에 더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명확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도 물론 뭐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반성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정 부분 희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
그 점에서 본다고 하면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당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 즉 물 건너가게 네. 만드는 요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당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다시 정부의, 즉 대통령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꼴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네네. 결국 본인들의 정치 인생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결국은 예. 이철규 의원에 대한 반발 또는 반대 의견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 또 이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온 뒤에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치러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시그널도 안 줬는데 당이 예. 알아서 덜컥 임명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네네. 예, 비대위 구성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비주류 쪽에서는 계속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했던 거고 당선인 아닌 이번에 낙선인들도 뭐 그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대통령 그 전화번호부 안에 있는 인물 안무개로 이제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실하고의 당하고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게 이제 확인이 이제 이미 그걸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못 뛰어드는 이유도 그런 분위기를 이미 다 감지했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국면의 중요한 원내대표 경선인데 거기에 나설 분들이 이른바 안테나를 안 세웠겠습니까? 예. 예, 온갖 안테나를 다 세워서 뭐 대통령실도 뭐 수소문하고 정보 수집을 정보를 했겠죠. 뭐 최대한 했겠죠. 그런데도 이게 내가 나가서 별 이건 예, 가능성이 예.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적어도 3선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3선들 특히 살아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경쟁력도 좀 있는 이제 그런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달된 예, 예.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의 감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전을 안 하는 거다. 자, 그렇다 그러면 뭐 이건 대략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원내대표 경선이 아니라 추대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비판도 있으니까 일단 뒤로 물린 건데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 뭐 거두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대통령실이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또 특별히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입김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대통령실에 입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철규 의원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출마를 고려했다가 그만두고 다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뭐 이종훈 평론가 이미 다 설명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입김이나 아니면 연락 관계 또는 파워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안 했다고 하면 왜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그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철규 의원은 친윤 중에 친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오겠다고 하는 순간 결국은 대통령실의 입김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친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출마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당내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출마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도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 특히나 이렇게 선거에서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이후에 원내대표 굳이 뭐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렇게 욕심이 나는 자리일까? 그래서 3선 이상 중진들이 많이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예. 보자면 사실은 이걸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이제 점하고 네. 그리고 공천을 통해서 대거 친윤을 이제 입성을 시키게 되면 친윤계의 이제 여대 야소 상황을 예.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겠죠. 그 원내대표만 대통령이 직할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못했던 입법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구도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원래 생각했던 구도로 이제 계속 가는 선거에서 거고. 이겼든 졌든. 그렇죠. 그리고 예. 지난번에 사실은 뭐 그 김기현 지도부 들어설 때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왜 굳이 김기현 지도부를 세우려고 했던가? 그건 결국은 공천에 대한 이제 장악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왜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을 내세웠는가? 그거 역시 마찬가지. 자, 그 이게 또 다 연관이 돼요, 그죠? 이철규 의원을 한동훈 옆에 딱 곁에 딱 붙여놓은 이유가 뭔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뭐 독자적으로 좀 할 거를 가능한 한 옆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사실은 옆에 딱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게 다 신경전도 선거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둘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로 네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인 중심의 어떤 그 국민의힘 또 본인의 말 한마디면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여당 이게 대통령이 바라는 바고 그 그림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이철규 뭐 의원실 쪽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이나연대 나이연대 이것도 사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우면 분명히 이제 비윤계 쪽에서 또 야당 쪽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실은 나경원 이제 전 의원을 정말로 대표가 되기를 원했다라기보다는 이철규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모양새 갖추기용으로 좀 곁들였을 절충한 가능성이 선이다. 곁들였을 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죠. 예.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 되고 나면 아마 그 나경원 카드는 또 버릴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